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땅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가장 또 어려운 땅 파는 방법과 유의할 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토지투자 고상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토지투자 고상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쉬운 게 뭐냐 할 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땅 사는 건데, 땅은 이제 솔직히 내가 맘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못 샀던 건데, 이제 문제는 대파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땅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 유의할 점부터 한번 좀 짚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땅을 살 때도 그렇지만 팔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또 구입을 해야 돼서 토지 투자가 일반적인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땅을 살 때 목적이 뭐예요? 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전원주택을 지어보고 싶다. 창고 공장부지를 짓고 싶다 이거지. 땅을 사는 목적은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뭔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강하고, 그럼 건축을 하려면은 내가 살려는 그 땅이 건축이 돼야 되고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 싸니까 땅 샀다가 허가가 안 난다는 등 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규모가 안 맞아요. 나는 전원주택 좋은 걸 원했는데 땅콩주택이 됐어. 그럼 전원주택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목적이 딱 정해지면, 그러면 얘는 전원주택이다 그러면 임야냐 농지냐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하나 갖고 싶다. 그러면 일단 난 지목일 어떤 땅을 사야 되냐 그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뭘 것 같아? 이제 이게 전원주택이다. 우리나라에 지목이 28개가 있거든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전, 임야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 대한민국 땅이 너무 많아. 내가 다음 지도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는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교대거든요, 여기. 이 교대 여기 평당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거? 이거 얼마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교대면은? 자, 이게 교대거든요. 교대 앞인데 요 빨간 색깔이 상업적이야. 평당 5천원 넘어버립니다. 나 3천만 원 있는데 이거 한 평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도심지 내에서는 이게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근데 혹시라도 좀 쌀 땅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카페에서 우리 밸류맵 사이트 한번 들어볼게요. 디스코드도 괜찮고 밸류맵도 괜찮은데 토지 가격 보려고 왔으니까. 교수님, 이거는 진짜 조금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기도 하면서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한 평만도 살 수가 있나요? 그게 한 평이 소유권이 필지로 분할이 돼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땅 전체 중에 한 평의 지분을 살 수는 있어. 근데 매매에 그 단일 분할이 되는 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못 사. 한 평만 사고 싶으면은 만약에 이만한 땅 중에 요 한 평만 딱 사겠다 그럼 되게 좋은데, 이 분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사니까 지분으로 한 평을 살 수는 있어요. 지분을 갖게 되는 거군요. 이 땅에 행사하는 권리 중에 나는 한 평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투자할 수는 있는데 권리 행사가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건데, 평당 가격 한번 봐볼게요. 여기 아까 교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단가로 평당가로 바꿔서 해볼게요. 평당 8,600만 원입니다. 평당 8,600, 3,100, 3,100 나왔어. 단독주택 있는 거. 평당가입니다. 평당가. 평당 3,100. 3,100만 원. 100만 원이 더 있어야 한 평을 살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요 땅 전체 중에 한 평에 3,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도심지 내에서 땅 사기는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시외곽으로 가는 거죠. 시외곽으로.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의왕이다, 금정역이다. 그럼 이 근처 주변에는 녹지가 많은데, 자 보시면 여기 주거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비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연 녹지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보니까 뭔가가 지금 현재 임이라고 써 있고 어떤 거는 전 써 있고 하죠. 이게 지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쓰이고 있는 상태가 얘는 임야로 쓰이고 산으로 쓰이고 밭농사고 단농사예요. 근데 지금 일단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세 가지 이 땅이 지금 현재 이게 이쁘게 분할이 되어 있는 거는요. 이 땅 소유자가
이거를 필지를 분할해 가지고 이걸 이제 임야니까 우리 보통 전원주택 부지는 이 전답보다는 임야가 더 많아요. 전원주택에 지려는 사람은 경사지가 좀 있는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하늘을 좀 어딘가를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예를 볼 때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아마 도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진입하게 해가지고 진입로를 내고 진로 내서 이 부분을 이제 분할해서 파는 걸 거예요. 이 땅이 그러면 어떤 땅인지 궁금하니까 이 땅에 대한 규제를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 주소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카카오맵에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 여기 주소 보기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 주소가 이제 당정 군포 당정동 704-5번지 땅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제 사이트 가시면은 여기 디스코라는 데는 토지 가격도 보면서 건축물 대장을 볼 수 있고요. 일사편리는 건축물 대장도 보고 토지 용계 확인서도 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밸류맵에 쓰니까 디스코도 한번 써줘야죠. 아까 그 땅인데 여기에 자 여기 땅이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냐면 보여드릴게요. 개발 제한 구역이면서 토지 임야로 되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면서 임야고 소유권 이전은 2016년에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고 지목은 뭘로 되어 있냐면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토지 자연녹지의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럼 요게 주변에 거래된 게 최근에 거래된 건 없었고 요 건너편에 있는 요 땅은 평당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가로 보면 156만 원. 156만 원 옛날에는 한 137만 원대 거래되다가 156만 원에 거래했으니까 지금은 한 160만 원 선 이상은 되겠죠. 그럼 요게 평당 지금 현재 160만 원이라고 치면 이 땅의 면적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170평 정도 되는 거예요. 170평에다가 200만 원 만약에 200만 원 정도 됐다 그러면 3억 정도 되는 거죠. 170평이니까. 그럼 저걸 내가 샀을 때 여기다가 건물을 질 수 있냐? 근데 지금 현재는 도로가 안 나 있거든요. 이 도로가 안 나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나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그러면 이제 저 땅만 그냥 나왔을 때는 절대 매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로가 안 붙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네. 거 아닌가요? 그 진입로 도로가 없어서 허가 안 나. 얘는 날 수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도면으로 봤을 때 자, 생긴 거를 한번 로드뷰로 한번 봐볼게요. 그럼 교수님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소유주가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판매를 할 거라면 이 땅에 어떤 활용성이 있게끔 어느 정도 개발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어느 정도 내준다든지. 그치. 네네네. 그거를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안 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좀 분할도 나와서 이렇게 아마 도로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팔 건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사면 안 되고 계약서를 쓸 때 이 만약에 아마 내가 볼 때 개발업자 같아요. 이 사람이 이거 분할해서 팔 때 도로를 내줄 것을 전제로 특이하게 써 있을 거예요. 만약에 도로 진입로를 만약에 만들어서 연결을 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무효로 해서 다시 돈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계약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안 그랬다가 나중에 도로 안 내놓고 날라버리면 네네. 이 사람은 건축이 가능한데 안 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진입로를 내달라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러 가야 되고 안 내주면 나는 영원히 맹지로 그렇죠.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봐볼까요? 이 땅입니다. 여기 요 통로 위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담벼락을 철거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도로 점용 허가 받은 후에 이쪽을 이제 분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진입로 넣고 분할해서 매도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그걸 아직 안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19년 7월 달이니까 그리고 땅을 볼 때는 얘는 지금 현재 바로 건축 가능하겠죠. 네네. 그래서 진입로만 여기 살짝 넣어서 진입로 넣어서 건물 지어도 되는데 얘는 옛날에는 어떻는지 궁금하면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옛날에 비닐하우스였네. 비닐하우스였는데 밀어버렸네요. 밀어버리고 지금 현재는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여기 건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은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지목이 되었던 사람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땅 살 때는 되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률적인 규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이게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개발제한구역 아니었다? 그럼 사도 돼요. 그럼 사서 내가 매입을 했다 이 땅을 내가 볼까요? 그럼 이 옆에 있는 건축물들은 어떻게 진 거고 얘네들은 음식점 어떻게 한 거냐? 얘는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지목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땅 소유자가 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하고 나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 사서 이 사람 명의로 지어놓고 월급은 다 이제 서울에서 다 가져가는 거지. 그런 형태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보를 일단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 땅이 지금 현재 사는 목적이 나랑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싹 뭐 해야 돼요? 버려야지. 네. 이런 부분들을 토지 구입하시기 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잘 따져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첫 번째 거만 유의할 거는 내가 취득하는 가격이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행위가 안 되면 이건 버려야 되는 거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탱크 옥션에서 매물 나온 거 제가 간단하게 토지만 한번 골라봤는데 3천만 원 이하대 거 물건들 중에서 자, 요 대지라고 나온 게 공주에 있는 6호읍의 추계리에 있는 593-6인데 이게 1,358만 원의 신권으로 나왔어요. 10월 14일자로. 그럼 이 물건이 나랑 맞냐,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 번지 주소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볼게요. 요 땅입니다. 여기가 공주, 충남 공주 가는 길에 있는 요 땅인데 요게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나온 건데 요 물건이 지금 현재 얼마에 나온 거냐면 1,358만 원에 지금 현재 신권으로 나왔는데 이 물건 딱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단독도 오래된 거 있죠. 네네. 건축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고 나대지로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걸 철거하고 내가 건물을 지을 수는 있어. 왜? 기존에 건축 허가가 났으니까. 그럼 내가 이 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요 주소로 들어가서 자, 강원 충청남도 공주 6읍의 추계리 일반 593-6인데 요 건물이 요 땅인데 42평 대지에 보존관리적으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현재 다른 제한은 없고요. 공장 설립 제한이고 보존 영향 검토 대상 의무 없고요. 하천구역이고 건축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관리 지역이 건폐율이 20% 나오기 때문에 이게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42평 중에 한 8평, 10평 정도 되는 건물 정도 짓겠다. 10평 정도 되는 건물. 아까 그래서 이 건물이 되게 작았던 거예요. 카카오맵 봤을 때. 네. 요 집인데 이 전체 땅 중에 여기가 한 10평 정도 되는 건물 전원 거였었어요. 그래서 요 건물을 만약에 치우고 내가 여기다가 10평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커피숍을 하겠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걸 내가 넣겠다. 뭐 휴게음료 같은 걸 짓겠다. 그 목적에 맞으면 매입을 해도 된다. 근데 안 맞았어. 그럼 사면 안 되는 거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수익률 얼마냐. 그 정도 관련된 거는 지금 아주 세부적인 거라서 못하고 일단 목적에 맞으면 요거를 하려는 사람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나중에 누군가가 살 수 있는 물건, 뒤에 누군가가 살 수 있는 물건이라면 매입을 해도 돼요. 근데 애초에 이걸 알고 샀어야 되는데 싸니까 이게 얼마야? 가격이 얼마로 나왔냐면 1,358만 원에 내가 조그만 10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왔어. 그것도 공주에 나 사겠다. 그럼 내 목적에 맞으면 사는데 대팔 목적이다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해두고 난 다음에 이제 파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사기 전에 팔 것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책에도 다 써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실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다면 그 땅을 사는 게 제일 쉬운 일만은 아니겠군요. 나중에는 이제 결론은 그래서 잘 팔 수 있는 땅이면 정말 이게 땅을 사는 게 쉬운 건데 팔 수 없는 땅이면 절대 못 사서는 안 되는 거니까 제일 어려운 게 땅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땅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용도나 목적 그리고 특약사항 등을 잘 꼼꼼히 또 살펴보셔야 파는 데 있어서도 낭패를 보지 않는 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안할 거 있는데 혹시 강의를 좀 보시다가 댓글로 뭐 이제 토지 사는데 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댓글을 좀 써주시면 그 댓글에 우리가 이제 답변을 제가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이 강의 이후에 혹시라도 그 리플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